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정작 나는 내 마음은 괜찮은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은 낯설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남은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기적이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셨던 분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자신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신을 존중하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남은 인생, 나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진짜 나답게 사는 법. 일부. 왜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 1. 이기적이라는 말에 숨겨진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부정적인 인상을 먼저 떠올리곤 하십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 의미의 이기적이라는 말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이기심은 타인을 해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내가 힘들면 남을 도울 힘도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를 먼저 살펴보는 습관, 나는 정말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있을까? 이를 되물어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을 더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2. 희생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 우리는 오랜 시간 좋은 사람,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런 희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타인을 위한 삶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점점 공허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건 내 삶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마르고 고갈되어 있으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도 사랑도 성취도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 감정, 내 취향, 내 리듬, 내 쉼표를 인정하는 삶. 그게 바로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가는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주어져야 할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3.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정말 유한하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조금쯤 미뤄도 언젠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은 가족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일 때문에 늘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해? 라는 마음보다 지금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다는 걸 믿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내 인생의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남을 위해서만 쓰기엔 이제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나답게 숨쉬고 느끼고 선택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이기심, 그리고 성숙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2부. 행복을 위한 건강한 이기심 실천 방법. 1.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질문하기. 여러분께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를 위한 시간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이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남들의 시선이 우선이었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지는 점점 흐릿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들, 그 조용한 기쁨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커피 향이 좋았던 아침, 아무도 없는 도서관 한 구석,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던 저녁.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내 감정의 온도를 되살리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하루 속에서 나를 조금 더 웃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는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더 나다운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2. 노라고 말하는 연습.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에 쉽게 노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건 미안한 일 혹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편해도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할게요라고 말해버릴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수용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관계의 진심마저 흐리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면 나의 감정과 한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제 개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그건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맞추는 삶이 아닌 진심으로 연결되는 삶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3.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여러분, 혹시 하루 24시간 중에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날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해야 할 일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을 사치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간이죠. 특히 감정이 소진되고 몸이 쉽게 지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질 때는 대부분 혼자만의 회복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눈 감기,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기.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되돌려 놓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건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4. 삶의 우선순위 바꾸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늘 해야 하는 일, 남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정작 내가 원하는 상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씩 그 순서를 바꿔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의 평온을 1순위로 두기. 그 다음이 건강 관계,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돈도 성과도 타인의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엔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와 의무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아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관계와 경험에 열어두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익숙한 것, 편한 것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삶의 활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처음 해보는 활동에 용기를 내고 평소라면 망설였을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 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안의 감정을 흔들고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워줍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지금 와서 뭘 새로 시작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이기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성숙한 나이에는 더 따뜻하게 연결되고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인연이 어느새 곁에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위한 예상치 못한 기쁨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부. 삶이 바뀌는 순간은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이나 커다란 선택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마음의 방향 하나가 바뀔 때 우리의 인생도 조용히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강한 이기심, 나를 위한 선택,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은 결국 삶의 중심축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남을 먼저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로 돌리는 것, 남의 기대에 맞추던 마음을 이제는 내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자책 대신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다는 고요한 확신과 함께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마음 어딘가에 아주 따뜻한 변화의 씨앗을 품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씨앗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자신을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자신을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 부모, 직장인이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갈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외모를 가졌거나 부유하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말투, 눈빛, 태도 하나하나에서 따뜻함과 여유,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그 실천 방법들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작은 울림과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노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과 그 실천 방법들. 1.
외모보다 표정과 자세가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줄고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죠. 하지만 그런 외적인 변화보다 더 먼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밝게 웃는 얼굴, 부드러운 눈빛, 편안하고 당당한 자세는 그 자체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오히려 젊고 화려한 외모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얼굴형이나 옷차림보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얼굴의 표정과 몸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습과 습관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걸을 땐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사람과 마주칠 땐 짧게라도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내 표정은 상대방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표정, 당당하지만 따뜻한 자세.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말투는 나이보다 젊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겉모습은 분명 연세가 있으신데 말을 시작하는 순간 마치 청춘처럼 생기 있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분들요. 그게 바로 말투의 힘입니다. 말투 하나로도 사람은 훨씬 젊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단정하고 멋져 보여도 말에서 비난, 불평, 부정적인 단어가 섞이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져 버리죠. 우리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말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작은 실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대신 요즘은 참 다양하구나. 이해 안 된다 대신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재촉하거나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언보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품위 있는 말투는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나의 언어가 상대방의 기분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3. 나이에 맞게 가볍게 사는 법. 여러분, 가볍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볍다는 게 가벼워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를 경험했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다루는 사람.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진 분들이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니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놓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 과거의 후회, 세대 간의 벽 같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린 더 가볍게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배우거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손주에게 이모티콘 보내는 법 하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젊은 세대의 방식도 그래,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손주, 자녀와 대화할 때는 가르치는 말보다 그런 건 나도 해보고 싶다는 함께하려는 말을 써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깊이는 충분히 가졌으니 이제는 가볍고 유연하게 여유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나이들입니다. 4. 진짜 매력은 경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들어준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 괜히 마음이 풀리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죠. 그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할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말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함께 나누는 태도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는 끝까지 듣고 난 후에 말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한마디는 그 사람을 안심시켜줍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보다는 그랬구나, 마음 고생했겠다라는 공감의 말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네요 라는 여유 있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해줍니다. 이렇게 귀를 열어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도 열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매력은 많이 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데서 나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5. 취미는 인생의 두 번째 젊음입니다. 배경음악 살짝 밝아지며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는 장면, 악기 연주나 산책하는 모습 영상 삽입. 여러분, 요즘 뭘 즐기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생기 넘치고 매력적인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만의 취미나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취미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손주와 노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산책을 즐기는 것.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입니다. 왜 그럴까요? 취미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자존감의 에너지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 3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책을 한 장 읽는 것도, 차를 조용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해보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수채화 교실, 온라인 악기 강의, 스마트폰 사진 편집 앱 배우기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취미를 혼자만 즐기지 말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함께할 때 그 에너지는 더 커지고 더 즐거워지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취미를 위해 산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멋지게 들리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젊고 반짝이는 사람입니다. 6. 건강한 거리감이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1600-1800.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지죠. 노후에도 매력적인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편안한 거리감을 잘 지키는 분들입니다.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땐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느껴지고 말을 해도 압박이 없죠. 이런 건강한 거리감을 만들기 위한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은 조언을 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늘 응원하고 있어라는 태도가 훨씬 더 깊은 지지를 줍니다.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조용히 다가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너무 먼저 나서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변화나 생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따뜻하게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담 없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의 매력은 더욱 깊어지고 진심은 조용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7.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멋있습니다. 배경 영상 창가에 앉아 옛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 노년의 손으로 차를 따르거나 책장을 넘기는 장면 등.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할 거리는 많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무엇을 견디고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는 분들은 그 자체로 깊고 따뜻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이야기를 자랑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이해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수많은 계절과 시간이 깃들어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팠고, 어떤 날은 웃었고, 어떤 날은 그냥 버티기만 했던 날도 있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자녀나 후배 혹은 친구와 나눌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조언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아봤어. 그땐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다 지나가더라. 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깊이가 있고 온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짜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려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끌리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하루를 살아내는 태도 속에 진심과 온기를 담고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 역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따뜻한 매력을 가진 분으로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